자, 오늘은 행우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일로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보고 나서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보고 있는 그 얘기를 다룰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릴 때 호기심으로 행동을 했다가 좀 당했던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여자 귀신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회를 갈 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갈 때 다들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교 인원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8반에 한 반당 한 39명에서 42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수련원을 갔는데 조금 길이 이상했어요. 산길을 한 15분 정도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산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들이랑 운전기사님이 벨트 안 맨 친구 있으면 꼭 벨트 매라고, 길이 험하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산길에 들어서니까 이제 벨트 매라고. 그래서 처음에 수련회를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여행이랑은 조금 달라요. 살짝 이제 길을 잡는다 해야 되나? 길을 조금 죽이잖아요, 처음에. 기선제압처럼.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활동지역에서 차 내리자마자 소지품 검사,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막 술 갖고 오고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소지품 검사 조금 하고, 그리고 얼차려 비슷하게 뭐 떠든다고 뭐라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다가 이제 방 배정을 받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활동지역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운동장 같은 데 모였는데, 그게 뭐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 러닝장도 있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수련원이니까 수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게 그 가운데 활동지역이라는 곳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배드민턴장에서 이제 앉기가 편하니까 그곳에서 앉혀놓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지역 바로 앞에 식당이 있고, 식당에서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여자 숙소, 그리고 이제 활동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남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남자 숙소에서 여자 숙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직선거리로는 가까운데 산길이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일단 그 수련원 위치나 이제 지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물은 3층짜리예요. 지금 요즘 초등학교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숙소가 초등학교 건물처럼 돼 있어요. 이게 1층에 중앙현관처럼 돼 있고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숙소가. 그리고 1층에는 거울이랑 교관님들이 쓰시는 방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었고, 2층, 3층이 숙소였고, 근데 저희는 2층만 썼었어요, 남자 숙소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방은 2층 숙소에 그 가운데 왜 보면은 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앙현관이 있으면 그 위에 비 안 맞게 이렇게 좀 돌담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곳에 위치해 있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넘어가면은 그곳으로 연결이 돼 있는 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수련회 가면은 첫날에 애들 많이 떠들잖아요, 밤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도 떠드니까,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 떠드니까 이제 교관님이 화가 나가지고 방장들 다 앞으로 튀어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바라보고 정자자세로 있으라고 해가지고 정자자세로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한 방당 9명 정도가 쓰는데, 그때 시간이 꽤 늦었었어요. 9시부터 이제 취침 자리에 들었어야 됐었고, 한 10시? 10시 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교관님이 소리쳐가지고 나오라고 한 게.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애들은 안에서 속닥속닥 떠들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문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떠들지도 못하고 애들만 놀고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애들한테 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도 같이 들어가서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애들이 하나하나 이제 조용해지면서 한 방당 9명이 쓰는데 2명만 살아남았어요. 저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에 한 11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왼쪽을 보면은 창문이었고 오른쪽을 보면은 그 방 문이었는데, 제 친구, 이제 안 자고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제 바로 왼쪽에 있는 친구였었어요. 한 명은 제 건너편이었고. 근데 이제 왼쪽 친구를 보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적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늦었고 너무 어릴 때니까 다 잠에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창가 쪽을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저도 졸리기도 했고. 근데 그때 그 창문이 불투명 유리거든요. 왜 요즘은 통창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창문 열지 않아도 밖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수련원 통창문은 그 지금처럼 투명이 아니라 불투명 유리였었어요. 왜 그 옛날에 그냥 뭐 불빛 받으면 그림자로 보이는 그런 창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투명 유리에 이제 달빛 비춰가지고 그 달빛 이렇게 깨지는 거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잠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가 무거운 게 제 몸에 훅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게 떨어질 때, 가위가 눌릴 때. 근데 그 느낌이 이제 저는 처음 받았는데, 뭐지? 하는 순간 그게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창문에서 오른쪽에서 천천히 사람 형태가 보이는데, 이때는 제가 여잔지 남잔지 몰랐어요. 불투명이어가지고 그냥 사람인데 머리가 긴 사람 정도로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이러고 천천히 지나가다가 저를 한번 빠르게 휙 쳐다보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반대쪽으로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몸이 확 움직여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2층이고 여자 숙소나 여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여자 숙소로 가요. 이게 선생님들도 남자랑 섞일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남자 여자가 아예 선생님부터가 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했죠. 저도 처음이니까 이게 그 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것도 산길에 우리 학교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그때 정적을 깬 게 제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네 방금 봤어? 방금 나만 본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봤다 하면서 이제 9명 중에 깨있는 그 3명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2층인데 뭐 여자 숙소는 저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시간도 늦었고 금방 잠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왜 수련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활동 지역에 모여가지고 막 인사하고 뭐 만약에 뭐 달리기 할 거면 달리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모였는데 이제 조교님들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간밤에 잘 잤냐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랑 제 친구랑 이제 흥분해가지고 아니 뭐 밤에 뭐 여자 귀신을 봤네 막 이러면서 이제 횡설수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교관님이 좀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관님의 표정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좀 진지하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웃음 티는 없었는데 저희 오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 오는 날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회 왔는데 그게 전복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 2명인가 1명이랑 죽고 그때 버스에 타 있던 탑승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관님이 그 말을 하면서 너가 본 거는 아마 그거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뭐 검색을 할 수도 없었고 집에 가서 그때 그 수련원의 이름을 쳤었을 때 그 사건이 있었던 건 확실했어요. 일단 제가 처음 본 거는 그때였고 그 이후에는 정말 제가 지금도 막 생각하면 막 손발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제 그 여자 귀신을 그 수련원에서 보고 나서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정도로 기간이 조금 지났어요. 한 2-3달? 근데 그때 이제 두세 달 뒤에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서 바닥은 전부 다 하얀 바닥이었고 안개는 진짜 뭐 한 2m? 가시거리가 2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흐렸어요. 그리고 바람은 엄청 세게 불었어요. 제가 몸을 좀 못 가눌 정도? 그 정도 급으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꿈이라는 건 인지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안개가 많이 껴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거나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 안개 사이에서.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떤 사람이 긴 머리를 엄청 휘날리면서 제 쪽으로 오는 건지 저를 등지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머리카락이랑 이 발이랑 손이 걷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지만 저 혼자 완전 안개 낀 곳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그림자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저기요, 여기 저 있는데요, 여기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뛰어갔어요. 그 사람 있는 쪽으로. 근데 뭔가 가까워질수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수련회에서 그림자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실루엣이랑 안개 사이에 있었던 그 귀신의 실루엣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같이 멈추더니 확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엄청 빨리 뛰는 거예요. 성인이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다리 길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소리 지르면서 반대쪽으로 저도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는데 이게 계속 뛰다 보니까 한 4, 5m 되는 담벼락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만리장성처럼.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담벼락 앞에서 이제 멈춰 섰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벽을 왼쪽 어깨 방향으로 두고 계속 뛰었어요. 어쨌든 저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앞이 벽이 있다지만 오른쪽 왼쪽은 길이 있으니까. 네네. 계속 뛰었는데 그 여자 귀신도 절 따라서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분도 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에서 너무 제 상황이 긴박해서 계속 뛰는데 그 담벼락에 걸쳐져 있는 쇠 사다리가 하나 있어서 그 쇠 사다리를 올라간 다음에 제 그 반대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 사다리를. 왜 그 담벼락이 있으면은 왼쪽은 이제 제가 뛰었던 곳이고 오른쪽은 벽 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벽 뒤 반대 방향으로 사다리를 던졌는데 그 여자가 칼을 들고 막 점프를 하면서 막 찍어대는데 이게 담벼락이 높으니까 저한테까지는 안 닿더라고요, 칼이. 근데 제가 왼쪽을 보니까 이때도 여자 귀신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눈, 코, 입이 없었거든요. 이게 얼굴이 그냥 계란처럼 돼 있고 뭐 덩치까지 볼 정도 여자 남자를 유추할 정도로 그렇게 유심하게 본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점프하면서 이제 막 칼로 이렇게 막 빡빡 그어대고 오른쪽은 너무 높아가지고 깜깜했었어요. 어두웠었어요. 까맸어요, 그냥. 근데 왜 있잖아요. 그 꿈에서 이거는 빨리 어딘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뭔가 압박감이 있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귀신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들리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엄마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 거 꾸면은 키 클라 그런다.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꿈을 한 8번을 꿨어요. 한 달 동안. 똑같은 꿈이었고 늘 똑같은 선택을 했고 똑같이 그 여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유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서 한국의 대학교를 좀 늦게 잠깐 다녔었어요. 다 아시는 대학이라서 뭐 1년밖에 잠깐 안 다니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유학 갔다 와서 군대 전역하고 그쪽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알게 된 경로는 같은 학교 학생은 아니었고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1학년은 이제 갓 20살 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24살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동생들이랑 이제 많이 친하니까 그 동생 하나가 혹시 형 오늘 저희 과팅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씨 뭐 애들 노는데 나야 뭐 좋지만 너네 불편하다. 특히 상대편 여자애들 불편하다고 거절을 계속 했는데 이제 알겠다고 하고 학교가 끝나니까 지금 못 구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안 갈라 그랬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가기로 해가지고 저도 가게 됐거든요. 그때 건대에서 먹었어요. 건대 술집에서 먹었는데 이제 술 먹는데 여자랑 남자랑 8대8이었었어요 그때. 그 학교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술을 먹으면서도 쳐다보고 이제 서로 이제 마주보고 먹잖아요.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할 때부터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제 이제 같이 갔던 동생들이나 친구가 그냥 둘이 같이 앉을래요라고 할 정도로 진짜 정말 무한할 정도로 쳐다봤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집 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저보고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혹시 불편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쳐다봐서.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니들이 불편하지 내가 불편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오빠 혹시 귀신 볼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일반적으로 나 귀신 보여라고 하면은 일단 안 믿는 건 둘째치고 미친놈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본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뭔 소리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니까 오빠한테 귀신 붙어있다. 근데 그 귀신이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쳐다본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어머님이 되게 유명한 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제 어머님이 좀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통금 시간이 되게 좀 빡셌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일단 자기 집 가야 되니까 번호 주면은 따로 연락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헤어지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 학교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제스처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저만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말하니까 얼굴은 안 보인대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얼굴이 다 가려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유학할 때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제 이야기를 알아요. 가끔 이제 술 먹고 무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나오던 얘기라.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한국 대학교에서 저 귀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만나자마자 쳐다보고 어떤 여자 귀신이 저한테 붙어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나한테 되게 악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왜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악감정도 안 느끼고, 희열이나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진대요, 그 귀신한테. 근데 무당 여자애가 저를 계속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쳐다보면 귀신이 느낀대요. 본인을 볼 수 있다는 걸 느낀대요. 분명히 저한테 붙어있는 귀신도 자기한테 그걸 느꼈을 텐데 한 번도 안 쳐다봤대요, 자기를. 저만 계속 보고 있대요. 도대체 뭐 일이 있냐고 저한테 막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처음 봤던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간간히 가히 놀리는데 나는 다른 귀신이나 뭐 다른 걸 느낀 적은 없고 꼭 이 머리 긴 사람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일단은 그때 처음에 이제 그날 만났을 때는 악감정이 안 느껴진다고 그냥 일단 내비둬 보자라고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날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저를 그때 이후로 좀 보면서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몇 번 했었거든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무당이나 뭐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 이제 저를 만약에 좋아하게 되면은 저한테 관심 갖고 생각을 하면 느껴진대요. 그런 뭔가 귀신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뭐랄까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느껴진대요. 지금은 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걔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어쨌든 오랫동안 좋아해줬고 저한테 어쨌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붙어있는 그 귀신이 뭔가가 꿈에서 나온다든지 뭔가 느껴진대요. 제가 그 카톡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귀신은 건들지만 않으면은 해코지는 안 할 거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고 일단 그 친구랑도 사건이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도움까지 받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좀 그나마 밝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뭔가 이런 걸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방법을 아시는 분은 조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괴로운 상황이라 이거는 뭐 지금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고 안 가하고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저한테 귀신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